아부에 대하여 범 39 아부에 대하여 남에게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아부인가? 상대를 존엄한 인간으로 보기에 저절로 우러나와서 행하는 친절과 부드러움은 아부가 아니다. 그것은 솔성지도이다. 그것은 도덕의 실천이다. 상대방의 환심을 얻어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식으로 나온 것은 진실을 가장한 거짓으로서 에고의 장략이므로 아부다. 특별히 상대를 이용한다거나 특정한 목적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친절하고 환심을 사려고 하면 자연스럽지 않고 과장된 표현이 나와 제3자가 보면 눈살이 찌푸려진다. 대부분 남들이 아부하는 꼴은 못마땅하게 보면서도 자기에게 아부하는 것은 은근히 좋아한다. 그래서 중생계에서는 아부가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아부도 실력이라는 말도 나온다. 남자가 남자에게 아부하면 한심도 사고 그나마 진급도 하고 이익도 번다. 그러나 여자가 남자에게 아부를 하면 남자는 그 여자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하기 예사다. 여자가 비록 상대를 유혹하려는 속셈이 없었다 하더라도 아부를 한 이상 남자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가 분명하므로 남자의 오해와 착각을 유도한 것이므로 무의식적인 음란성의 발로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지저분하고 복잡해진다. 아부는 에고의 교묘한 술수이다. 아부는 진실을 가장하며 상대를 기만합니다. 자기의 정체성과 주체성이 선 가운데 저절로 우러나오는 웃음과 친절은 덕목이 되지만 의도적으로 환심을 사기 위해 베푸는 친절과 웃음은 천박한 거짓인지라 진리의 질책과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 삼가하고 조심하여야 한다. 진실로 행하면 복을 받지만 거짓으로 행하면 벌을 받는 것이 만고에 어기지 못할 진리다. 범 40 자기가 직접 자기를 유로하자 소와 가을을 비우지 못하고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스트레스를 알게 모르게 남으로부터 유로를 받아 해소하려고 한다. 자기 스스로 해결할 생각은 않고 무작정 남에게 의존한다. 남에게 의존하여 사탕 발림을 주어 먹어버릇하면 그 사람에게 사로잡히는 바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가? 간단하다. 자기가 직접 자기를 유로하면 된다. 밖으로 달려나가지 말고 안으로 돌려 밖에 보는 자기가 안에 보이는 자기에게 유로 말을 건네다 보면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이윽고 하나가 된다. 자기의 그림자 자기 안에 또 하나의 자기와 마주보며 고백하고 유로하다 보니 대화의 통로가 형성되어 당장 스트레스가 치유된다. 남에게 유로를 받을 옵션일랑 버리고 자기가 직접 자기를 유로하겠다는 옵션으로 바꾸어 실천하면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해결하는 한 단계 높은 의식 수준 에너지 수준으로 도약한다. 범 41 자존심 본연의 자기 대야 범라에서는 자존심 따위가 없다. 자존심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텅 빈 가운데 충만하지 못하여 본연의 자기를 주인으로 맞이하지 못하여 현상의 자기 에고가 스스로 자기의 한계성과 제한성을 은폐시키기 위하여 에고의 부족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냅니다. 스스로 충만한 사람은 부족함에서 바라는 자존심을 부릴 이유가 없다. 충만한 사람은 저절로 겸허하고 부족한 사람은 저절로 자존심이 나온다. 자존심에 매달리는 사람은 표정이 경직되고 마음씨가 유연하지 못하고 거만하고 권위적이며 어딘가 쌀쌀하고 비좁고 날카로워서 자기도 괴롭고 사람들도 멀리한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진짜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다. 진짜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자존심을 나타내지 않는다. 얼마나 열렸느냐,
얼마나 밝은가, 얼마나 훈훈한가, 얼마나 충만한가. 그렇지 못할 때 남이 나를 업신여길까봐 전전긍긍하여 마치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것이 자존심이다. 그러므로 소인일수록 자존심이 강하고 대인일수록 자존심을 부리지 않는다. 자존심은 결국 자기에 대한 이미지를 자기로 착각하는 데서 연유한다. 남들이 자기가 건립한 이미지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것을 부정하거나 무시하게 되면 자존심이 상하여 조건반사가 일어난다. 아상을 만드는지 아상에 집착하는지 아상을 부리는지 평소 돌아봄 바라봄 늘봄으로 아상을 비워 자기를 스스로 한정시키지 말아야 자기가 무한하고 영원하여 자존심이라고 하는 귀신이 붙지 않는다. 공부하기. 봄 42 시기 질투심 시기 질투란 나쁜 것이 아니다. 몸을 갖고 있는 사람치고 시기 질투심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시기 질투가 나쁜 것이므로 시기 질투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율법에 얽매여 스스로 자기를 심판하여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시기 질투심은 나쁜 것이 아니라 다스려야 할 중생심일 뿐이다. 시기 질투심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사람의 질투심이라면 그것이 의처증이든 의부증이든 자기도 상대도 서로 일편단심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발로된 것이니 어디에 잘못이 있단 말인가. 문제는 시기 질투심에 자기의 주체성을 빼앗겨 속이 상하고 열불이 나서 분노로 자기의 몸과 마음을 태우고 사랑한다는 것이 도리어 상대를 증오하게 된다는 점이다. 연인이든 부부이든 사랑의 시기 질투심이 제일 강하고 무섭다. 다른 질투심은 그때뿐이므로 넘어갈 수 있다.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만 스스로 제어하는 정도만 다를 뿐이다. 사랑은 의걸수이다. 한꺼번에 두 사람을 사랑한다는 일은 불가능하다. 진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로 하여금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일으키지 않게 한다. 사랑은 이름 일량지도이다. 사랑은 신의요 지조요 정절이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소홀한다면 자기도 병들고 상대도 병들게 한다. 그러므로 본의 아니게 상대로 하여금 시기 질투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혹시 자기는 허물이 없다고 해도 상대가 오해하고 나오는 경우에는 일단 스스로를 반성하고 언행이나 몸가짐을 삼가하고 일편단심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여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진리도 일편단심으로 지키고 사랑도 일편단심으로 지킨다. 거기에 시기 질투는 사라질 것이다. 봄 43 선악이 없는 도리. 진리로 보면 시간 공간에 한정시켜 보지 않고 시간 공간에 구애되지 않고 보니 그때 나를 들볶던 그 철천지 원수가 지금 와서 생각하니 나를 야물게 하고 키워준 망고의 은인 아님이 없으니 악이 선이요 선이 악이 되는 도리요 선악이 없는 도리다. 선이 악이 되는 도리는 자신을 과보호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자식의 자립성, 자율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67액이 한 사람의 다른 모습이니 나와 남이 하나이다. 또한 과거의 사람, 미래의 사람이 한 사람이다. 이미 한 사람이니 자기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자기를 도와주는 것이 이치의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크게 보면 원수가 은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체성을 확립하고 보면 사람이 되어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대인이 되고 만물의 영장이 되니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사람이 되는 길이다. 그러므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단정짓지 말고 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화합하고 조화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자기 문제로 보고
전적으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달콤한 것만을 좋아하지 않고 쓰고 매운 쑥과 마늘을 먹고 곰이 사람이 되는 이치이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상대를 긍정적으로 대하기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부정적으로 보일 때는 가차없이 싸우고 따지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진실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에 대한 이미지를 정하지 않고 대하면 긍정이든 부정이든 저절로 진실한 언행이 구사된다. 무작정 상대의 비율을 맞추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상대가 좋아하지 않아도 그것이 진실인 이상 상대에게 직언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상대가 어느 날 원수인 나를 은인으로 알아볼 날이 있을 것이다. 진실은 극악무도해 보이기도 하고 대자대비해 보이기도 한다. 진실은 선악의 기준 같은 것이 없어. 틀에 잡히지 않아서 그렇다. 진실에는 선악이 없다. 완전 무결성에는 정체성에서는 선악 이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기에는 치우침이 없어 맷돌 맞듯 대돌 맞듯 한치의 오차가 없이 딱 들어맞기 때문이다. 정체성이야말로 진실의 초석이다. 봄 44. 암을 예방하고 고치는 길. 암이란 무엇인가? 암이란 에고이다. 감각을 활짝 열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주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 중생은 못된 인간은 생각의 노예인지라 앞생각과 뒷생각끼리 서로 반목 절시하고 대립 갈등 투쟁하는 이원성으로 분열된 암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암은 생각으로 고안된 의학이나 약물이나 지식으로는 절대로 예방하거나 고치지 못한다. 한 생각 이전 자리인 정체성과 주체성을 증득하여야 주상대대로 유전되어 온 지혜로운 정보가 무유이화로 적용하게 되어 암을 예방하고 고치는 일이 가능하다. 암을 비롯한 모든 병은 나쁜 것이 아니다. 모두 필요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그 모든 것은 인간을 완성시키기 위해 인간을 깨닫기 위해 동원하는 대우주의 섭니다. 우리가 생각의 노예를 벗어나 생각의 주인이 되려면 반드시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 자리를 깨달아 증득하여야 우리 안에 내재된 유전동보가 제대로 활성화되어 암을 예방하고 전생에 지은 과보로 암이 진행되더라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가동된다. 사람을 완성한다는 것은 단세포일의 미물, 곤충, 길짐승, 날짐승을 거쳐 유전된 무한의 정보 유전자를 바로 정체성 자리라고 하는 메인 컴퓨터와 연결시키는 과정이고 주체성이 확립된 정도에 따라 옵션을 걸어 쓰고 활용하게 된다. 주체성이 확립되어야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리는 힘이 구사된다. 감각을 개발하여 정체성 자리를 깨달아 증득하지 못하면 생각의 교란으로 생각에 막혀 유전자 정보가 제대로 소통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재된 무한의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쓰지 못하고 발휘하지 못하여 유한한 지식이나 경험에 의존함으로 병이 생기는 것이다. 병이란 인간에게 인간이 되라는 재촉이고 신호다. 인간이 되어야 소원 성취이고 만사 형통이다. 그러므로 생각 돌아봄, 자연 바라봄, 늘봄으로 감각을 활짝 펴 본연의 정체성 자리를 회복하고 주체성을 확립하여 사람을 완성하기 위해 신명을 바치자. 사람이 되면 암 따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암을 극복하는 비결이 여기 있다.
범 45. 존댓말과 반말 유교의 장유 유서법이 시행되던 때에도 자기 자식벌이 되는 연하의 사람에게도 함부로 반말을 삼가하였습니다. 굳이 말씀을 낮추십시오라고 청하여도 해라를 하지 않고 하계 등의 말로 반존댓말을 쓰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고 인간을 공경하는 A범절의 반로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후천 개벽시대를 열매 있어서 육체적인 나이를 유주로 한 장유유서법이 아니고 정신연령을 유주로 한 장유유서법이 시행되어야 하므로 성인들끼리는 나이가 많다고 함부로 반말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범나라의 윤리도덕은 나이에 관계없이 비록 나이가 어린 사람일지언정 영격이 높은 사람,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을 우대하고 존경하여야 합니다. 후천의 윤리는 평등성을 유주로 차별법을 써야 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간은 모두 존엄한 존재이므로 마땅히 존댓말을 써야 합니다. 다만 두 사람 지간에 특별히 친하여 서로가 묵계가 되었거나 말씀을 낮추어 달라는 요청이 없는 이상 반말을 쓰는 것은 일종의 폭력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크게 훼손하는 시대착오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범나라는 천지만물 우주만유의 주인인 사람의 존엄성을 깨달아 사람을 공경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간과하고 소홀히 한다면 노소 동락의 자연스러운 윤리가 깨어져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불신과 단절과 분열이 일어나 범나라 건설에 지대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에게 혹시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반말이 나가지 않는지 유념하여 사람을 공경하는 도를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 46. 지식과 지혜. 지식은 금생에 얻은 경험이나 정보로서 생각이나 개념이나 관념의 형태로 두뇌 세포에 입력된 것이다. 지혜는 단세포로부터 진화의 길을 걸어온 수없는 전생의 삶이 유전자로 체세포에 수록된 정보로서 생각이나 기억이나 관념이나 언어가 아닌 감각과 직관의 형태로 유전된 것이다. 지혜는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도 갖고 있다. 동물은 언어나 글자를 몰라도 몸으로 체득한 정보는 유전자에 의거 감의 형태로 지니고 있다. 우리의 의식의 스크린에 금생의 지식이나 정보가 계속 뜨거지는 이상 전생의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무진장한 지혜가 발로될 통로가 막히어 어느 면에서는 사람이 동물보다 지혜가 못할 때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므로 의식의 스크린에 생각이 함부로 출몰하지 못하도록 감각을 개발하여 감각이 생각을 이기도록 하여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 자리를 회복하고 주체성을 확립하기만 하면 누구나 무진장한 지혜를 부리고 쓰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 시간이 가면 망각되지만 몸으로 체득한 삶의 경험이나 정보는 세월이 가고 몸을 바꾸어도 결코 잊히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지식이다. 이 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지식은 생각으로 논리적이고 개념적이지만 지혜는 감각으로 비논리적이고 직관적이다. 지혜인은 정체성 자리에서 유전자와 연결되어 직접 나옴으로 두뇌와 생각을 거치지 않고 나옴으로 직접 나옴으로 두뇌와 생각을 거치지 않고 단도직입적이고 정강석화와 같고 벼락치듯 일도양단하여 설득을 하거나 설명을 하지 않아도 핵심을 드러내고 진실을 표출한다. 그러므로 정체성과 주체성을 증득하여야 지식인이 지혜인이 된다.
깨달은 자를 자주 만나 가슴을 털어놓고 진실을 토로하면 단박업장을 소멸하고 진실의 눈을 뜰 수 있는 찬스가 도래할 것이다. 범나라 백일정진 다음의 글들은 원지수, 지수연님이 발효한 백일정진에 남자 6명, 여자 6명이 동참하여 진행된 범나의 증득을 위한 정중 본격 돌아봄 수행과정 중 원하님께서 같이 앉아 수행 정진을 하면서 매일매일 가이드한 내용을 본인이 직접 글로 써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과 과정으로 말하면 비단 범나라 수행법이라는 테두리를 고집하지 않고 유불선구와 기독교를 포함한 인류의 정신문화를 총망라하여 가이드하였다는데 인류 최초의 수행의 완결이라는 대단원의 막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직접 체험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원하님께서 실제로 행한 언설을 촬영하여 동영상 CD에 담아 놓았으므로 필요하신 분들은 범나라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봄 47 달마에는 백일정진 3일차 범나라 최초의 백일 특별정진 이틀째 날 2시간 연속 정진이 끝나고 어디 얼굴 한번 봅시다 하고 쭉 돌아보았더니 되게 잠을 자고 난 것처럼 푸석푸석한 얼굴들이었다. 몸 아픈 것과 싸움으로 에너지를 뺏겨서 그렇다. 정진이란 정신을 차리는 것이고 정신 차림이란 감각을 개발하는 것이고 감각을 개발하는 것은 두 눈을 부릅뜨고 귀를 온통 기울여 생각을 비우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정신이 차려지면 몸은 저절로 정신을 따라오기 마련이다. 이러한 노하우를 모르고 정진하면 아무리 오래 앉아도 전해분의 생각위주의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하여 통증과의 싸움으로 기력만 낭비되고 생기가 떨어진다. 운해개발, 감각개발이 되지 않으므로 생각이 의식의 스크린을 덮어 무진장한 지혜의 보고인 유전자와 코드가 연결되지 못하여 격외로 표현되는 직관지가 발현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우리는 왜 달마도에서 달마가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된다. 전심전력하여 두 눈을 부릅뜨고 귀를 기울이면 생각이나 지식이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비워져 온통 모르는 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텅 비고 모르는 자리에서 연마가 되면서 사물의 핵심이 드러나고 모든 문제가 풀려진다. 이렇게 백일정진을 하기만 하면 누구나 정체성과 주체성을 증득하여 진일보된 지혜인으로 변화된다. 움직이지 않고 오래 반듯하게 앉는 것을 목표로 삼고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동할 때 공부도 핵심이 감각 개발이고 정할 때 공부 역시 핵심은 감각 개발이다. 똑똑하고 총명해지기 위해서는 의식의 스크린을 생각에게 뺏겨서는 안 된다. 생각을 비우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어야 하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집중적으로 감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앉는다. 이것이 정할 때 앉아서 하는 본격 돌아봄 공부이다. 이것이 달마의 눈이 상징하는 감각 개발을 통한 생각의 비움이요 생각의 비움을 통한 지혜의 발현이다. 봄 84
48 눈으로 보고 귀로 듣자. 백일정진 4자 달마의 눈을 양이라면 부처님의 귀는 응이다. 눈과 귀는 오감 중의 으뜸으로 쌍벽을 이루고 있다.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귀를 열어 무한한 공간을 열고 눈을 부릅떠 몸과 마음의 바로를 단박 제압하여 평정하여야 적적 성성한 정체성과 주체성이 유지된다. 동중수행에는 심장을 찢고 귀만 열어도 정체성이 금방 드러나지만 오랫동안 앉아서 하는 정중수행에서 감각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눈을 부릅뜨는 수행을 병행해 주어야 몸과 마음을 조복받을 수 있다. 생각으로서는 몸과 마음을 조복받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서로 멱살을 잡거나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형국인지라 엎치락뒤치락 싸우다가 볼일 다 본다. 그리하여 감각을 활짝 열어 정신이 일도가 되어야 생각과 아픔, 몸과 마음이 다스려진다. 정신이 차려지면 눈으로 듣고 귀로 본다는 경지가 무엇인지 수긍이 간다. 이렇게 백일정진을 하면 정체성과 주체성을 증득하여 명실상부한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 탈바꿈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의 완성, 삶의 완성, 사랑의 완성을 기하여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한다. 범 49 미간의 인당에 집중하라. 백일정진 5차 백일정진 나흘째 되는 날 오늘은 눈을 부릅뜨고 잠을 쫓고 몸의 통증과 산란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실제로 해보니 거의 모든 법님들이 한결 꿋꿋하게 정진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래서 오늘 2시간 정진이 끝난 뒤 눈을 부릅뜨고 정진하니 모두들 효과를 본 것 같은데 몸의 어딘가에 느낌이 닿는 데가 없던가라고 물으니 몇몇 분들이 미간이라고 대답하기에 인당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는 미간의 인당에 집중하라고 하였다. 미간의 인당에 지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집중하여 은산철벽이 무너지면 시간이 없는 무한의 공간이 열리게 되고 더러운 것을 닦아 맑아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따뜻해지고 따뜻해진 연후에 에너지가 따북 차서 몸과 마음의 병이 씻은 듯 낫는다. 모두들 첫날과는 확연한 다른 모습으로 얼굴도 밝고 자신 있는 태도와 표정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래서 심청전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었다. 심청이 인당수에 빠져 죽은 다음 연못으로 부활하여 신봉사를 눈뜨게 하니 다른 봉사들도 모두 눈을 뜨게 하였다는 이야기야말로 도를 깨우치는 핵심이 다 들어있고 애구가 죽어 대야로 부활한 다음 할 일은 봉사 눈뜨게 하는 일이 전부라고 하였다. 이제 겨우 나흘째인데 정체성과 주체성을 여는 노하우를 이해하고 단박 증득의 길로 일제히 달려가는 모습이 너무나 고무적이다. 이제 시절 인연이 도래하여 범나라 예비 합일 법님들이 모두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하는 비전이 보인다. 그동안 몸과 마음 돌아봄 수행을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한편 책 읽기를 통해 성리 공부를 꾸준히 한 덕분에 정할 때 본격 돌아봄 백일정진에 돌입하여 일치월장으로 증득의 길로 내닫고 있다. 범나라에서 법님들이 범의 힘을 증득한 실적이 나와야 그 힘으로 책도 보급하게 되고 수련회도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하여 관해와 생각의 차원에서 이원성으로 인해 고생하는 인류를 운해본유 감각의 차원을 개발하여 합일된 법나의 힘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사람다운 사람으로 진보 발전시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겁없는 사람으로 사람을 완성하고 삶을 완성하고 사랑을 완성하여
홍익인간, 유아세계, 후천세계, 봄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이다. 인당이야말로 상단전으로 사람을 완성하는 천하명당짜리다. 봄 50 정중의 본격 돌아봄을 통한 공간적 합일. 귀만 열고 있으면 무한한 공간이 열려 편하기는 한데 앉아서 꼼짝 않고 오래 앉아있는 경계 중에서는 몸의 아픔이나 마음의 산란성을 다스리는 데는 역부족임을 실감한다. 집안에 안주인이 있으면 하인들이나 남들이 깔보는 격이다. 그래서 남자에 해당하는 눈을 부릅더니 인당으로 집중이 되어 어느 정도 다스려지기는 하는데 귀를 열어 놓음으로 생긴 공간과 귀를 부릅떠서 생긴 공간이 일치하지 않고 어긋나 두 개의 동심원이 생기는지라 어쩐지 불안하고 미심쩍다. 여기까지 통찰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깨닫는 것은 시간 문제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분열에서 오는 괴로움으로부터 도피하지 말고 계속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눈이 만들어낸 공간은 에고가 만들어낸 허상이다. 허상을 허상인 줄 알 때 허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귀를 열었을 때의 무한 공간과 어긋나지 않아서 딱 들어맞아 공간적인 합일이 이루어진다. 공간적인 합일이 이루어지면 모든 의문과 불편이 사라져 만고강산이다. 여기서 풍류가 일어난다. 동중의 본격 돌아봄은 밖에서 안으로 파고 들어가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다 추구하는 자가 사라지므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라면 정중의 본격 돌아봄은 귀를 열고 눈을 부릅떠 정신을 차려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을 통한 공간적 합일의 과정이다. 이렇게 합일이 되고 보면 눈으로 듣고 귀로 본다는 말이 비로소 실감이 온다. 과정은 달라도 합일의 경지는 똑같다. 그것이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과 주체성으로 원만 구조가고 지공무사한 봄나이다. 듣고 들으면서 읽었는지 의문이 좀